네,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네, 주목할 경제 이슈 반도체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최근에 6만 원을 지키는 듯하지만 또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첫 방송 때 미니 강의 때 주제한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때가 5만 원대 초반에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강의를 했거든요. 개인들은 보통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거기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는 뭐 시장에서 거의 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투자 적기였고요. 최근에 이제 6만 전자로 회복을 했잖아요. 6만 전자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외인들은 이번 달에서 약 400만 주를 순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복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2분기에 반도체 업황에 이제 턴어라운드로 갖다 기대를 하면서 순매수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변수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그 6만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디램 현물가도 반등을 시작했고 3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반도체 칩 제조 장비가 판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5년도 2월 판매액이 약 30% 급증해서 단일 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고 삼성전자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이 대장주 쪽이 시장의 주도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의견에 어떠세요? 노태성 전문가께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네,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작년에 이제 6만 원 이탈을 했을 때부터 삼성전자를 우리 직장인 분들이 좀 이제 고정 수입에 2% 내지 또는 5% 정도는 적금식으로 좀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6만 원을 좀 돌파한 이후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왜냐면 6만 원이 매물대였거든요. 그래서 6만 원에선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6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HBM에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최근에 AI PC 관련해서 속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곤 있는데 3분기 완성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이 에이직 반도체 이슈도 충분히 있기에 하반기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중간중간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하반기에도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우려 요인들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쪽 먼저 짚어볼게요. 어떤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에 타격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요? 중국이 사실상 이제 자국산 이제 그 반도체 그 AI 칩을 갖다 확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 규제를 콕 찍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국산 AI 칩인 어센드 91을 갖다가 910을 적극 밀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 칩은 이제 딥시크가 출연형 모델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 모델을 사용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이전 세대 모델보다도 굉장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력 면에서는 약간 저전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엔비디아가 많은 전력을 소모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환경 규제를 틈타서 빌미를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에 사용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이제 HBM 모델이 전부 솔드아웃이 된 상태고요. 내년까지도 거의 솔드아웃에 가깝게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정책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로 보이고요.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는 디램 이쪽으로는 약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지만 그 중국이
그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약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내 업체들과 중국 쪽의 업체는 상당히 레벨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 같은데 걱정되는 건 중국 정부가 또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설비 투자나 이쪽에 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다면 그래도 언젠간 추격당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될 법도 한데 뭐 어떨까요?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긴장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으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본인들의 매출액보다도 더 큰 금액을 설비 투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 범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을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 거는 최신형 반도체, 이제 AI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도 계속해서 이 사업적으로도 다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오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국 이슈로 인해서 긴장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동향, 지금 어깨에 바짝 뒤쫓고 있는 그 움직임들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의 뒤를 쫓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소식을 뭐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HBM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설비를 갖다가 통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 한 9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한 5%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 1세대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요. 네.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전자하고 기술 격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생산 물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속도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 K-칩스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기술 격차는 유지가 될 거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이 아무리 이렇게 따라온다 해도 1세대 정도의 이 기술 격차를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송기훈 전문가, 노태성 전문가의 전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동안 많이 사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때 기간만 하더라도 한 2조 원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번 동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무려 27조 5천억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좀 순매수를 기록하는 이유가 국내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리고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국면에서 공매도까지 재개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저렴한 그런 한국 주식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고평가가 된 종목 중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공격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나눠서 지금은 좀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을 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최근에 순매수했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기훈 전문가가 좀 도와주시죠. 외인들은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들 투자 바구니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방산주 위주로 좀 담고 있고 방산주 조선주도 되겠죠.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 일부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되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산다는 것 자체가 외인들이 이 종목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산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랑 이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쪽은 굉장히 글로벌 대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살 만한 저평가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의 매력이 있어야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에 뭐 어떤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국내 증시가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못 올랐습니다. 거의 뭐 꼴찌 수준으로 그랬죠. 올라가질 네. 못했었는데 제가 좀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한국 증시를 보시면은요 정말 실적이 뛰어나고 기업 내용이 좋고 기술력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듯이 외국인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올해 4월 달에는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방산, 반도체, 조선, 뭐 KBT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앞서 얘기 드린 내용들처럼 이런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됐을 때 여러 가지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외국인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이슈와 맞물려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송기훈 전문가님.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공매도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할 때 이제 롱 전략과 숏 전략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를 금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매도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국내 증시가 공매도가 과거에 했던 지가 세 번이 있었거든요. 이 공매도가 세 번이 이제 있었는데 그 공매도를 다시 재개했을 때 3개월 동안 모두 수익률이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이 이제 지수에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3개월 후에는 좀 플러스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어떤 접근이 가능할지 약간 예상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투자자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노태성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 공매도와 연관해선 섹터별 의견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섹터가 있지만 뭐 반도체도 좋고 물론 좋지만 저는 오늘 좀 제가 가지고 온 게 K뷰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K뷰티 쪽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강남의 피부 시술이라든지 뭐 그런 쪽은 또 장사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예약이 뭐 6개월, 1년씩 꽉 차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웬만큼 이런 K뷰티 관련해서 미용기기 쪽 매출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 있고, 또 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실적조차도 더 좋아지고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잘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좀 높은 기업 중에서 정말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쪽에는 좀 또 관세랑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한한령 이슈가 뭐 다시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한한령 이슈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쪽 업종이 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송기훈 전문가께서는 어떠십니까? 공매도 관련된 업종 의견은요? 공매도 네. 타겟은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이제 업종으로 집중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고평가된 업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부 업종 빼고는 거의 저평가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가장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동안 한 반도체는 반도체의 겨울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미만으로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낸드 가격이 디램 가격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미 3월 초부터 가격이 오르기 있습니다. 디램 가격 현물가가. 그리고 4월부터는 낸드 쪽도 약간 하락을 멈추고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의 공매도 재개 시 가장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공매도까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봤고요. 다음 이슈 어떤 게 준비됐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엔 4월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 여전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먼저 노태성 전문가님께 이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소진되고 나면 방향을 틀겠는가라는 의견은 또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제 공매도와 탄핵 선고기일 등 소화한 이후에 저는 상승 탄력도가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모든 종목이 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종목들 안에서 이제 강한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이후, 4월, 5월, 6월 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CPI 지표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 시점 이후에 나오는 CPI, 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요동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뭐 CPI 지표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세가 올라도 소비자가 돈을 안 쓴다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CPI 지표가 잘 나오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금은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PI 지표를 눈치 보는 그런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다. 만약에 이제 CPI 지표가 잘 나오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본격적인 상승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4월 예상 밴드를 보면요. 뭐 2,450부터 2,800까지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예측이 어려운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 송기훈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4월의 방향성 뭐 예측하셨습니까? 4월은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하고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저는 상반기 안에 2,700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들 수 있고요.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빠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그동안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못 간 거는 HBM에서 기술력 때문에 못 갔지만 레거시 반도체는 확고한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삼성전자를 사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2,700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태성 전문가께도 하나 여쭤볼게. 전략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를 행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당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 3월 달, 2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스타카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을 짧게 끊어서 그 연주를 하는 거를 스타카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에서.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수익이 났을 때는 바로바로 또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전략이 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가격 구간을 좀 이탈했을 때는 빠르게 좀 손절을 해서 내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주목할 만한 이슈 먼저 점검해봤습니다. 노태성,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